초등 때 영어 100점 맞던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60점대가 됐어요. 제주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 초등 때는 영어 진짜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그 이유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초등 고학년 학생을 둔 부모님이시라면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Make English Yours, 해빙 영어 캐시 쌤입니다. 초등 영어의 목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 과정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영어와 친해지는 것, 기초적인 의사소통, 흥미와 노출. 그래서 초등 시험은 대체로 쉽습니다. 그림 보고 고르기, 듣고 번호 쓰기, 간단한 단어 쓰기. 아이가 조금만 노력해도 100점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딱 올라가는 순간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평가가 시작됩니다. 지필고사, 수행평가, 서술형 문제, 이게 다 실제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흥미 중심에서 평가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두 번째,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초등 때는 영어를 아는 수준이면 됐어요. 중학교부터는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어휘도 문법도 직접 문장으로 만들어야 해요. 세 번째, 자기주도 준비가 필요해집니다. 교과서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변형 문제, 조건, 작문, 상황 대화까지 준비해야 해요. 초등 영어는 노출과 친해지기였다면 중등 영어는 표현하고 증명하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올라가면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영어교과 자체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영어를 지식을 쌓는 과목처럼 접근했다면 지금은 영어로 소통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읽고 외우고 고르는 영어에서 이제는 읽고 이해하고 내 말로 표현하는 영어로. 그래서 수행평가 비중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영어 말하기 발표, 주제 영작, 짝과 영어로 대화하기, 모든 발표까지 이것들이 다 성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필 시험에서도 단순 암기보다 문장을 직접 만드는 서술형이 점점 늘고 있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로 한 문장이라도 스스로 쓸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는지가 이제 시험 점수에 직결되는구나. 그럼 실제로 중학교 영어 시험은 뭘 요구할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교과서 본문 이해와 어휘 암기입니다. 교과서 지문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에요. 모르는 단어 없이 해석이 되어야 하고 주요 문장의 구조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법 개념을 문장에 직접 쓰는 능력입니다. 현재 완료가 뭐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를 쓴 문장을 빈칸에 직접 채워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장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문법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서술형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 어순 배열, 조건 영작, 우리말을 영어 문장으로 옮기기. 이 파트가 요즘 중학교 시험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틀리면 부분 점수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점수가 확 갈립니다. 네 번째, 수행평가 말하기와 쓰기입니다. 자기소개, 이유, 설명하기, 짧은 주제, 장문, 영어 발표. 이게 다 실제 성적으로 연결돼요. 수행평가 비중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지필 시험만 잘 봐서는 최종 성적이 안 나오는 구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중학교 영어 시험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가를 묻는 시험입니다. 외운 문장을 그냥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내 언어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상태로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중학교 때 꽤 잘하던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영어에서 무너지는 경우 정말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에서는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시험 범위와 지문 길이가 대폭 늘어납니다. 중학교 집필시험이 교과서 두세 단원의 분량이라면 고등학교는 그 몇 배예요. 교과서 지문 외에도 외부 지문까지 더해지고 수능형 독해 지문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읽는 속도, 이해하는 속도가 이미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시간이 엄청 부족해져요. 아는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 수능형, 변형 문제 비중이 높아집니다. 교과서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질문이라도 선택지가 바뀌고 묻는 방식이 달라지고 심지어 지문이 통째로 바뀐 외부 지문 문제도 나와요. 단순 암기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고등학교 내신에는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세 번째,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경쟁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나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로 실제 수강 과목 수가 6학기 기준 7, 8개로 더 늘었기 때문에 1등급을 받아야 하는 과목 수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상위 10% 안에만 들면 모두 1등급이다 보니 같은 1등급 안에 동점자가 대거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대학은 상대 평가와 원 점수를 함께 반영해 실질적으로는 변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에서 나오는 문법은 사실상 중학교 문법 범위 안에 있습니다. 수능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문법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배운 문법을 더 길고 복잡한 문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즉, 중학교 때 문법을 문장으로 충분히 써보고 꾸준히 읽어서 읽기 속도를 만들고 또 자기주도로 시험 준비한 습관을 가진 아이가 고등학교 영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예요. 반대로 중학교 때 교과서 암기 위주로만 공부했다면 고등학교 가서 다시 한번 무너진 영어 성적을 다시 올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영어는 이미 준비된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유리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등 고학년 부모님이시라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쉬운 원서라도 꾸준한 읽기량을 만들어주세요. 완벽한 책일 필요도 없고요. 조금 쉽다 싶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읽는 양 자체가 핵심이에요. 읽기량이 쌓여야 어휘력이 생기고 독해 속도가 붙고 고등학교에 가서 긴 질문이 나와도 겁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엔 영어 그림책이나 리더스 시리즈도 충분합니다. 양을 먼저 그리고 수준은 천천히 올리면 됩니다. 두 번째, 입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게 해주세요. 눈으로 아는 것과 입으로 나오는 건 완전히 달라요. 짧은 문장이라도 매일 소리내서 말해보는 연습. 이게 중학교 수행평가 말하기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 질문에 바로 영어로 대답할 수 있는 훈련 같은 걸 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짧더라도 즉시 꺼낼 수 있는 말하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짧은 문장 쓰기와 기본 문법 감각을 길러주세요. 두꺼운 문법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풀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의 뼈대, 주어, 동사, 목적어 이 구조를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서술형 문제는 결국 문장을 만들 수 있는가를 묻는 거니까요. 쓰는 경험이 없으면 시험장에서 막막해집니다.
물론 이 세 가지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중학교에 올라오면 어휘, 암기, 교과서, 본문, 분석, 소설용 대비와 같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기반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를 얹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초 체력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지금 이미 중학교에 있는 아이를 두신 학부모님들 걱정이 크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읽기량을 조금씩 늘리고 말하기 연습을 시작하고 쓰기 감각을 잡고 교과서 내용 분석하는 습관까지 하나씩 잡아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포기할 시점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핵심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등 영어는 친해지는 것, 중등 영어는 표현하는 것, 고등 영어는 버티는 것, 그리고 그 버팀의 기반은 초등 때부터 쌓은 읽기, 말하기, 쓰기 이런 활동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이 이미 방향을 찾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저장 눌러주시고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어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해빙영어와 함께 방향을 잡아나갑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